식사 후에 갑자기 졸리거나 몸이 나른해지는 건 단순히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혈당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짧은 시간 안에 위로 확 솟구쳤다가 아래로 뚝 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요동치는 현상을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뾰족한 그래프가 우리 혈관벽을 계속해서 찌르고 상처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정보 한스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반복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겪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 대사 연구에서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될 경우 혈관 손상은 물론이고 인슐린 저항성과 다양한 대사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런 치명적인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먼저 시니어분들을 위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식사 후 갑자기 졸음이 몰려온다. 안음료나 달콤한 커피를 자주 마신다. 떡, 빵, 과자 같은 간식을 자주 먹는다. 식사 후 활동보다 바로 앉거나 눕는 편이다.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하다.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 놓치기 쉽지만 반복되면 혈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대표적인 원인 6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관리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습관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흰쌀밥, 그리고 간식으로 즐겨 찾는 떡, 빵, 국수 같은 면류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음식들은 곡물의 겉껍질을 모두 깎아낸 상태라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설탕처럼 빠르게 분해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중심으로 식사하시면 짧은 시간 안에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혈당이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입에는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혈액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의 당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셈입니다. 특히 채소나 단백질 없이 밥이나 면, 빵 위주로만 식사를 하거나 아침 공복에 입맛이 없다고 떡 한 조각이나 빵 한 쪽으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은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가장 위험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미국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식사에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을수록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2023년 국제 영양학 학술지 뉴트리언츠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사일수록 식후 혈당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2번째 원인은 식이섬유를 생략한 식사 순서입니다. 보통 우리는 밥과 반찬을 한꺼번에 먹거나 배가 고프면 탄수화물인 밥부터 한술 크게 뜨곤 하죠. 하지만 이 순서가 혈당 스파이크의 시작입니다. 반드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채소 속의 식이섬유는 장벽에 일종의 끈적한 그물망을 형성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이 그물망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뒤이어 들어오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춰줄 수 있습니다. 즉, 채소를 먼저 먹는 것은 우리 장에 당분 흡수 저지선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혈액 속으로 당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막아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순서로 먹느냐인데요. 많은 분이 식탁에 앉자마자 습관적으로 밥 한 숟가락을 먼저 크게 떠서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백질이나 채소로 방어막을 치지 않고 밥이나 면부터 먼저 드시는 습관은 혈당 관리 측면에서 매우 치명적입니다. 우리 위장에 식이섬유나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나중에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빈속에 탄수화물부터 집어넣으면 가뜩이나 빠른 흡수 속도를 막아줄 장애물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웨일 코넬 의과대학 연구팀은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식후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었을 때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경우보다 식후 혈당과 인슐린 상승이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일본 오사카 부립대학의 연구팀 연구에서도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식사 방식이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경우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식사 순서가 당뇨 환자뿐 아니라 정상 혈당을 가진 사람에서도 혈당 변동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진행된 후속 연구에서도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식사 방식이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경우보다 식후 혈당 상승을 약 30에서 50%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밥부터 먹는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을 혈당 스파이크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식사하실 때는 반드시 채소나 고기, 생선 같은 반찬을 먼저 드신 뒤에 밥을 드시는 것이 혈당 롤러코스터를 막는 가장 쉬운 비결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지나치게 빠른 식사 속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식사를 빨리 하는 편인데요. 특히 15분 이내로 식사를 빨리 끝내면 우리 몸은 비상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이 신호가 전달되는 데는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식사를 마쳐버리면 우리 몸은 필요 이상의 음식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당분이 혈액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를 수 있지만 빨리 먹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당분이 한 번에 몰려와 혈당 스파이크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2020년 일본 교토여자대학 연구팀은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먹는 속도에 따라 식후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동일한 식사를 10분 동안 빠르게 먹었을 때와 20분 동안 천천히 먹었을 때를 비교한 결과 빠르게 식사한 경우 식후 혈당 상승폭과 혈당 변동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장기적인 건강 지표로도 이어지는데요. 2019년 일본 연구팀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약 19만 명 이상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소 식사를 빠르게 하는 사람일수록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서는 빠르게 먹는 습관이 체중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도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에 무뎌진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인슐린을 쏟아부어도 혈액 속의 당분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을 떠돌며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식탁 앞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습관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액상과당 섭취입니다.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드시는 믹스커피 한 잔이나 건강에 좋다고 챙겨 드시는 과일 주스가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씹지 않고 마시는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는 고체 음식보다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에 바로 이런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이미 식사로 올라간 혈당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입안의 텁텁함을 달래려 마신 달콤한 한 잔이 사실은 우리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탄산음료나 가당음료와 같은 당이 첨가된 음료가 식후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빠르게 상승시키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음료들이 높은 당 함량과 빠른 흡수 속도 때문에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 위험 증가와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0년 하버드 연구팀의 메타 분석에서도 가당음료 섭취가 많을수록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식후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몸이 나른해지면 소파에 바로 앉아 TV를 보거나 곧바로 눕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이 습관은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아주 위험한 요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혈당을 태우는 가장 큰 소각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식사로 섭취한 당분은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에너지로 쓰이면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식후에 바로 앉거나 누워버리면 근육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섭취한 포도당이 근육에서 충분히 사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소각장이 문을 닫아버려 처리되지 못한 당분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후 활동이 부족한 생활 습관 역시 혈당 스파이크를 더 쉽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식후 15분 정도만 가볍게 움직여도 이 근육 소각장이 가동되면서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식후 활동과 혈당 반응의 관계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2013년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서 식사 후 약 20분 정도 걷는 경우 움직이지 않고 쉬는 경우보다 식후 혈당 수치가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22년 로마 포로 이탈리코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 식사 후 약 30분간 빠르게 걷기를 하면 식후 혈당 상승폭이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도 식후 10분 정도의 짧은 걷기만으로도 혈당 최고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원인은 장시간 공복 후의 식사입니다. 오랜 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한 뒤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인데요. 너무 오래 굶다가 갑자기 음식을 넣으면 우리 몸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이 평소처럼 차근차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들어온 대량의 음식물에 몸이 놀라면서 인슐린 조절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받아들이면 혈당은 그야말로 폭발하듯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포도당이 짧은 시간 안에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 시간이 길어진 뒤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식사 습관 역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긴 공복 끝에 찾아오는 이 급격한 영양분 유입 자체가 혈당 스파이크의 가장 강력한 방아쇠가 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몸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혈당 관리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2015년 텔아비브 대학교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를 거른 뒤 식사를 할 경우 식후 혈당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에서는 특히 긴 공복 이후 식사를 하면 인슐린 반응이 저하되고 혈당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2019년 일본 연구팀 연구에서도 식사를 건너뛴 뒤 다음 식사를 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폭이 더 커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지방산 증가와 인슐린 반응 변화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원인 6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식사 순서, 속도, 그리고 식후의 짧은 휴식들이 사실은 우리 혈관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병으로 가는 직행열차와 같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나쁜 습관들만 하나씩 바꿔나가도 혈당 스파이크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채소부터 천천히, 그리고 식후엔 가볍게 걷기.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 더 나아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정확한 정보로 함께하는 시니어 건강 정보 한 스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